안녕하세요. 바셀린의 알뜰 상식입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날씨, 벌써부터 너무 덥죠? 아직 몸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년 도전하면서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다이어트, 올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요즘 다이어트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위고비와 마운자로입니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대중적인 다이어트 약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다이어트 약의 역사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흥미롭다는 사실 아시나요? 과거 사람들은 다이어트 약으로 독약이나 기생충을 약처럼 쓰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이어트 하려고 독약을 먹어? 싶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제가 된 다이어트 방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약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수단에서 현대의 의학적 치료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이어트 약의 역사부터 현대의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다이어트 약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시작은 상당히 기상천외하고 위험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다이어트를 위해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소 독약, 기생충 다이어트, 갑상선 다이어트 등이 있었습니다. 몸속에 기생충을 넣어서 음식 흡수를 방해하면 살이 빠질 거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기생충 다이어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먹었던 비소 독약까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방법들이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이용하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었는데 몸의 대사를 끌어올리는 갑상선 호르몬을 이용해서 살이 빠지게끔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몸을 매우 혹사시키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 심혈관계 이상, 불면증, 근육 감소 등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시기의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몸의 위험한 방법들까지 감수하면서 살을 빼려고 했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는 DMP라는 물질이 체중 감량제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DMP는 몸의 에너지 소비를 강제로 높여서 체중을 감량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른 체중 감량을 도와주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체온을 과하게 높인다는 점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을 빠르게 과열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체중은 줄더라도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DMP는 복용 후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 위험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었고 복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암페타닌 계열의 식욕 억제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계열의 다이어트 약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식욕을 줄여주고 덜 먹어도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주는 약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복용할 시 불면증, 불안, 중독 증상,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식욕은 줄여도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줬던 것이죠. 이 이후로 다이어트 약의 개발은 식욕 억제제의 방향으로 집중되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다이어트 약 역사에 있어 매우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펜펜이라는 다이어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펜은 펜터민과 펜플루라민 약물을 같이 쓰는 방식의 다이어트 방법이었는데요.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폐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복용이 금지되고 결국 약물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다이어트 약은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성까지 검증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다이어트 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출시되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핵심 성분인 GLP-1은 우리 몸에서 식사 후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로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위배출을 늦추며 포만감을 높여주는 데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덜 배고프고 포만감은 더 오래가게 하는 다이어트인 것입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 성분으로 2021년 미국 FDA에서 만성 체중관리 치료제로 승인되었고 이후 2024년에는 비만 및 과체중인 성인에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대한 안정성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운자로는 터제파타이드 성분으로 똑같이 GLP-1 계열 성분이지만 위고비와 다른 점은 기존의 GLP-1뿐만 아니라 GIP 수용체까지 같이 작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위고비가 GLP-1 기반이라면 마운자로는 GIP와 GLP-1 같이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마운자로는 단순 식욕 조절, 포만감 증가를 넘어서 혈당 조절 및 체중 감소, 대사 조절 부분에서 더욱 복합적인 작용을 도와줍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과거의 다이어트 약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단순히 식욕을 강제로 억제하기보다는 몸의 혈당 조절, 대사 조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는 방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단순히 살 빼는 약이라기보다는 대사조절 치료제의 목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독성 물질부터 식욕 억제제를 거쳐 호르몬과 대사작용을 활용하는 치료제로 발전한 다이어트 약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살을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게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감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다이어트가 얼마나 빨리 빠질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피부의 역사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셀린의 알뜰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